네, 전해드린 것처럼 충남 철안시의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다리 위에 구조물이 붕괴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전문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송교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회장님도 조금 전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제보 영상을 보셨을 텐데 이 교각 사이에 있던 상판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좀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화면에도 나왔었지만은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지금 사고는 이렇게 불시에 나기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어떤 작업장이든 어떤 불구하고 안전에 초점을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가 이 현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착을 하는 대로 자세하게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현재까지는 10명이 매몰이 됐고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인명이 8명, 10명 여러 가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확인되지 않는 인원의 어떤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제보 영상을 통해서 사고 영상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돈입리, 그러니까 이 성진로 부근인데 이 세종 고속도로의 연장선 고속도로 연결하는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지만 이 교각은 아직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위에 상판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교량을 이제 건설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각 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A 다리, B 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 위에 이제 거더라고 합니다. 거더라고 하면 우리가 대들보 있죠. 거더요, 예. 네, 대들보. 네. 이 대들보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이런 작업 순서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고 난 걸 보면은 교각 다리와 다리 사이에 그 대들보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원인을 추정해 보면 지금 대들보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 대들보를 설치를 하고 대들보가 설치돼 있으면 거더가 설치돼 있으면 그 위에 슬라브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타설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지 둘 중에 하나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공사 과정을 보면 교각을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일 테고요, 그죠? 그렇죠. 그 이후에 상판을 올리는 것인데 말씀하신 콘크리트를 개설하는 부분 먼저 만들어진 상판을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콘크리트를 이제 붙이는 겁니까?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펌프카에 의해서 타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는데 타설을 하게 되려면은 밑에 큰 빔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는 거더 대들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대들보 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하신 거더라고 하는 빔, 말씀하신 빔과 거더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힘을 거더란 얘기는 빔이란 얘기는 우리가 집에서 대들보 위에 있잖아요. 집 위에. 예, 그렇습니다. 이 대들보가 힘을 다 받쳐주는 것이죠. 이 하중을 다 받치는 구조물인 빔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빔이 굉장히 단단하게 했는데 이 빔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대들보가 약해서가 아니고 대들보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들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큰 하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이 불균형 돼버리면 대들보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럼 이 대들보는 이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대들보 거더는 이제 전부 철제로 돼 있고 또 철제 외에 이제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결국 안에는 이제 철제로 돼 있죠.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받는 곳이 거더, 대들보죠. 말씀하신 빔. 이 세 개를 빔이나 거더나 대들보 전부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무너진 것이 이 철근으로 된 이 빔인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는 상판 구조물입니까? 전부 다 위에까지 다
대들보까지 말씀하신 대로 빔을 포함해서 전부 다 내려앉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소방청에서 사고 위치가 정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위치는요,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인데요. 정확한 위치, 경기도 안성시의 서운면 산평리 6-9로 저희가 위치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위치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6-9라는 정확한 위치 저희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면서 자, 회장님, 저희 지금 이런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은 지금 일단 작업 과정이거든요. 예. 작업 과정에 지금 교각 기둥은 괜찮은데 기둥 위에 있는 빔 위에 있는 지금 콘크리트 작업 이 둘 중에 작업을 하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빔 같은 거 설치할 때도 빔이 굉장히 길지만 또 이 빔이 한 블록으로 인해서 빔과 빔이 연결되잖아요. 예. 그건 이제 가서 사람이 이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인해서 어떤 큰 블록이, 큰 빔이 어떤 힘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제 내려앉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업하는 것의 어떤 마무리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작업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빔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빔을 설치하는 과정, 아직 콘크리트 작업도 안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가장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데잖아요. 높기 때문에 지금 빔을 설치할 때 A 지점에 다리가 있고 B 지점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A 지점에서 이제 빔을 점점 밀어가는 거죠. B 쪽으로. 밀어서 B 쪽으로 이제 가죠. 이동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옆에 하나 블록 있으면 그 블록을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힘의 균형이 안 되면 이제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저희가 이 영상 하나만 보고 또 목격자의 제보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만 보고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취재 기자가 현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의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런 고속도로, 고가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이런 사고가 좀 자주 있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평평한 다리에 높은 교각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금 어떤 빔을 설치하고 거기에 또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지금 콘크리트 작업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가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천장을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보면 콘크리트 타설은 지금 실제 콘크리트가 지금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천장의 한쪽으로 콘크리트가 쏠리게 되면 천장이 무너지겠죠. 그런 현상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런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에서도 상판 타설하는 과정이 위험하고요. 교각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런 과정들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물론 뭐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도 뭐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공사 현장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판 여러 개가 약 5개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육안으로 보시기에 이 구조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좀 허술해 보이진 않으셨나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도미노처럼 형성된 것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하나 연결된 거 있죠. 이거 지금 이 블록이 또 다른 블록과 연결로 돼 있거든요. 이제 결합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하나 무너지면 계속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자면 그러면 이 교량의 구조 설계상의 문제는 없지 않았었는가. 이걸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조 설계상의 문제는 어쩐지. 또 하나는 지금 설계상으로는 잘 돼 있는데 시공 과정이 설계대로 잘 돼 있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특히 이거는 시공 과정은 왜냐하면 지금 걷어 큰 빔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빔이 조금만 움직이면 힘이 한쪽으로 이게 쏠리게 되고요.
이게 덜 됐다 하더라도 콘크리트에서도 골고루 탓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편식만 돼버리면 콘크리트 그 무게에 의해서 거덕까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타설 순서가 아주 촘촘하게 설계돼 있어요. 예. 작업 순서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돼 있는지 이게 좀 문제가 의심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잘 돼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해야 되는 안전 관리가 얼마나 촘촘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안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저런 네네. 이 높은 고가 도로는 저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거의 한 30m 정도의 교각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 이 폭 정도는 너무 멀거나 그런 건 문제 없어 그렇죠. 보입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그 구조상으로 이제 설계상으로 뭐 맞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돼 있느냐는 얘기도 우리가 안전 계수를 하거든요. 안전하더라도 안전 계수를 2배로 하느냐, 3배로 하느냐, 뭐 5배, 10배로 하느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규정은 위반되지 않지만 안전하게 어느 정도 했는지라도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조심하고 안전관리 해야겠지만 이런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금 사고는 작업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 작업자뿐만이 아니고 작업하는 사람 그 순간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식, 고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교량에서도 위험 교량이 있어요. 지금 같은 교량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교량이 높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바람이나 외부 힘에 의해서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더 높죠. 흔들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이 항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면 지금 위험한 장소별, 고위험 작업별로 어떤 고위험도 작업 안전관리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럼 현재 이 지역의 날씨,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람의 영향도 뭐 없었다고 보기가 힘든데 그냥 지금 바람이 예. 많이 불기 때문에요. 지금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 날씨도 좋지 않기 때문에요. 날씨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날씨의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될 수 없지만은 일단 날씨가 춥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작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민첩하게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기계 자체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원활한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씨도 일부 요인이 될 수는 없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건설 안전 규정을 봤을 때 이 날씨의 영향, 또 바람 혹은 이 콘크리트가 굳는 정도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정이 디테일하게 있습니까? 당연히 제철하게 돼 있죠. 날씨 온도에 따라서 예. 우리가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지금 붕괴 사고 났잖아요. 현대 산업개발사 아파트 예, 맞습니다. 붕괴 사고. 이것도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타설 과정에서 타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결국 굳지 않는 상태에서 위층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꼭 그것과 연관되지는 않겠다라고 보지만 날씨에서도 어떤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날씨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다. 원인 중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 충남 천안시와 경기 안성시의 경계 부근에 있는 이 도로 연장 구간 공사 중에 교각 사이에 있는 상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도중에 다리 위에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작업자 10명이 매몰이 됐다가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의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했고요. 오전 10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반려한 국가소방동원령 어떤 단계이고 어떤 절차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소방동원령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소방력을 이제 총동원하라는 건데 이게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예. 국가소방동원령이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렇게 발령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한 단계니까 발령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발령이 되면 정말 전국에 있는 소방 인력이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발령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위험도가 있다라고 위험했다. 지금 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판이 무너진 사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조사가 들어갈 텐데 이 교각이 굉장히 높이 설치가 되어 있고 교각이 흔들리거나 이후에 추후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여파 이런 것들은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뭐 우리가 정말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1차 사고 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안전관리에서 지금 수거하는데 이런 작업하는 것도 또 2차적으로 위험해요. 2차 안전사고. 왜냐하면 지금 지표면이 아니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크레인 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회장님께서 이 사고의 영상과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들을 보셨을 때 다시 한번 이 사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교량을 설치할 때 우리가 교각이라 하죠. 이 교각이 교각, 그 교량의 다리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리에 이제 위에 상판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다리를 이제 설치를 하면 다리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를 이제 치잖아요. 시멘트로 보이잖아요. 예.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를 뭐 하게 되고 그러면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그 건축에서 할 때 보면 대들보라는 걸 설치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는 거더라고 하거든요. 건축에서는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빔, 거더, 뭐 대들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빔, 거더, 대들보는 지금 큰 어떤 철제 블록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는 또 작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교각의 상판에서 지금 이 빔을 거더를 설치할 때는 A 지점의 교각 위치에서 B 지점의 교각 위치에 점점 밀려서 이렇게 중간에 만나게 되거든요. 예. 블럭과 블럭이. 왜냐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위에서 내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낮은 공간에서는 크레인이 들어서 바로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A 지점에서 측면으로 밀어간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지금 측면으로 밀어간다는 얘기는 측면으로 힘이 한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업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되고요. 어떤 설계상이 잘 돼야 되고 설계상이 잘 돼 있으면은 이 과정대로 작업을 했어야만이 안전한 어떤 대들보가 이제 맞춰지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작업자들이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슬라브를 친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슬라브를 치면은 콘크리트가 지금 이제 펌프가 의해서 이것도 A 지점에서 각 먼 쪽에서 지금 호스를 타고 펌핑카로 지금 콘크리트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콘크리트가 골고루 펴지지 않고 한쪽으로 타설이 되면은 여기 또 편심하중을 받겠죠. 한쪽으로 예. 힘이. 그렇다 보면은 이 힘에 의해서 빔이라고 하는 이 거더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더 한쪽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또 이 빔이 또 옆에 빔과 또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진 않았지만 회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계상으로 구조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계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설계들의 어떤 시공 과정이나 어떤 그 작업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그 설계도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시공 과정에 그 결정을 얻었는지 결함을 얻었는지 이걸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시공 과정에서 통틀어서 안전 관리, 또 감리,
여러 그 각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도 어떤 검토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세 가지 분류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상의 문제, 시공 과정에서 문제, 안전관리나 어떤 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정도의 사고는 처음 보셨을 것 같아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니까 이제 지도상으로 주변에 민가도 있고요. 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의 어떤 출발점은 작업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작업자의 안전관리, 또 작업자 본인의 안전관리도 중요하고요. 물론 제도는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예, 어떤 작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입니다. 무용지무제거든요. 설령 아무리 안 좋은 제도라도 우리 작업하는 과정을 안전하게 하면 또 이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업자나 어떤 작업 관리도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제도는 제도대로 선진화돼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어떤 작업자의 어떤 안전 고치나 작업 관리가 동반돼야만이 안전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높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고위험도별로 전부 획일적으로 어떤 그 교량 안전에 대한 제도가 획일적으로 수립되는 것보다는 고위험도별로 위험한 작업 구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예, 또 위험 요인은 그 위험 작업 현장도 되지만은 그 현장이 날씨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날씨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별로 안전 관리도 위험 요인별로 수립되고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정부나 어떤 시공사 측에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날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월 중순, 2월 말로 향하는 날씨고 콘크리트가 이제 양생되는 과정에서 이 온도가 적절한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바람의 정도에 따라서 고가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도로 날씨가 낮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은 그 교량이 그 블랙 아이스나 이런 그 빙판길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교량이 더 많은 것은 지금 또 우리가 지상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 낮아요.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100m 올라갈수록 0.5도가 더 낮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량이 높여 있으면 높이는데 온도가 더 낮고요. 교량이나 일반적으로 교량이 더 그 빙판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교량 밑으로 찬 공기가 지나가죠. 또 교량 위로 찬 공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찬 공기 날씨에 의해서는 교량이 더 훨씬 더 빨리 얼기 때문에 어떤 콘크리트 타설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양생 과정도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아마 설계가 됐을 건데요. 뭐 작업하는 분 안전 관리도 이런 것들 또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시를 잇는 이 주소가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정정된 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근의 공사 현장에서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힘없이 상판이 무너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 이 천안과 안성의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영상을 보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작업자 10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큰 사고인 만큼 저희가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시 15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현재 소방 장비 18대 그리고 인력 53명을 투입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2026년 말에 전 구간 준공 예정이었고요. 이 계곡,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높은 교각을 세워서 다리 연결을 하는 작업 도중에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긴 시간 저희와 함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거나 병이 오는 것은 그래도 어떤 징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는 정말 징후 없이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또 한 번 나타나면 그 한순간의 어떤 실수가 본인뿐만이 아니고 정말 국가적으로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 고치가 낳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안전에 대해서 정말 솔선수범하고 안전 고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발생했던 경기도 안성시의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지금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